자, 바디를 먼저 볼게요. 바디에 div 클래스 컨테이너가 있고요. he 태그에 라이트박스 가로선 하나 그었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div 클래스 갤러리.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get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앵커 태그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앵커 태그를 보게 되면 다시 앵커 태그 안쪽에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 있어. 확인됐죠? 자, 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얘가 보여요. 요 이미지가.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리로 넘어갈 거야. 앵커 태그에 의해서. 근데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은 같은 이미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때는 현재 보여지는 요 이미지는요, 썸네일을 써요. 요 체크된 요 두 개는 썸네일 이미지 씁니다. 작은 이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연결되어 있는 얘들 있죠?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들, 얘네들은 큰 이미지를 써요. 얘는 원본 이미지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야. 클릭하는 대상은 썸네일을 클릭하는 것이고, 얘가 커지는데 이미지를,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하이픈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앵커 태그에 데이터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보게 되면은 속성명 중에 데이터 찍 긋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이야. 즉 원래부터 있던 아이가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또는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할 수 있는 속성, 이것을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자 정의 속성은 데이터 하이픈 그리고 쓰고 싶은 이름 써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는 데이터 하이픈 라이트 박스라는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거 G1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G2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사용법이에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바로 위에 보면은 라이트 박스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구조가 jQuery 위에 있고요. 앵커 안의 이미지는 100픽셀로 지금 썸네일처럼 줄여놨어요. 두 개를 줄여놓은 상태이고, 라이트 박스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CSS, 전용 CSS, 또 하나는 얘를 구동시키는 JS.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둘 다 CDN.JS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 라이트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 실제로 라이트박스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 플러그인이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개가 세트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CSS에서 담당하는 건 디자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JS에서는 기능을 구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 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쓰지 않았죠. 자, 실행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식으로 뜨냐면 화면 가득 어둡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커다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모달 레이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뜬다는 얘기야. 그래서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건 원래 뭐냐면 조명이에요.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조명이 있는 곳에다가 상품을 놓고 찍잖아.
그러한 박스를 라이트 박스라고 해요. 마치 뭐처럼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이미지 부분만 밝아서 얘가 돋보이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법들을 전체적으로 라이트 박스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아무런 변화 없고 X 버튼 하나 있죠 여기. 그죠? 이걸 이용해서 꺼주거나 종료해주거나 바깥쪽 이미지가 아닌 바깥쪽을 클릭을 해도 종료가 돼요. 다시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은 두 번째 것도 로딩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바깥쪽을 누르면 여기 누르면 안 되고 바깥쪽을 누르거나 X 버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개가 이미지가 두 개인데 지금 따로따로 되었죠? 그쵸? 다음 이미지로 안 넘어가고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룹핑이에요. 그룹의 이름을 G1과 G2로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무조건 이미지 갤러리의 상위 클래스의 이름을 GAL 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돼. 그래야지 실행이 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걸 보게 되면은 이미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 장이 늘어났어요. 클래스 갤, 자, 갤러리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라지는 거, 데이터 라이트 박스를 보게 되면 G1, G1, G1 모두 1, 1, 1의 상태가 있습니다. 1, 1, 1 확인했죠? 자, 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무 내용이 없고 라이트 박스를 지금 가져온 것밖에 없어.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미지가 잘 떠요. 자, 잘 뜨는 상태.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아까 거에 없던 게 나와. 바로 이미지 1 오브 3. 전체 몇 장의 이미지가 있다? 3장의 이미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야.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이미지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의 커서가 오른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 내비게이터가 나오고요. 왼쪽에 가 있으면 왼쪽 내비게이터가 나와. 단, 첫 번째 이미지는 왼쪽으로 갈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다음 이미지 로딩이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라고 나왔고, 얘는 두 번째 이미지니까 첫 번째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왼쪽, 다음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오른쪽이 나오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3 오브 3이라고 나왔고, 오른쪽엔 더 이상 없으니까 내비게이터 안 나와. 왼쪽에 이제 내비게이터가 나오죠. 이런 구조야. 같은 그룹일 때는 이렇게 갤러리 목록 형태로 해서 전체 이미지와 함께 현재 이미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 페이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로딩되는 로딩 이미지도 보일 거야. 로딩 이미지, 프레임도 보이죠. X,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CSS에서 다 제작이 됐을 거라고. 요런 구현들은.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요거. 예.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질 때 디스플레이 넌에서 호버가 되면 보여지게 하는데, 그 호버가 됐을 때 보여지게 하는 것도 마우스의 뭐로? 위치를 가지고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했겠죠.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크면 얘가 보이고 50%보다 작으면 얘가 보이고. 자, 인덱스는 현재 이미지 갤러리에 이름이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세 카운팅하는 거지. 랭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카운팅을 할 거야. 그 중에 몇 번째인가 배열 번호 가지고 하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갤러리들은 이렇게 그룹명을 통일시켜서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 이름이 다르면 다른 목록, 다른 그룹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은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룹은 똑같이 1, 1, 1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데이터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 사용자 정의 속성. 자, 여기에는 뭘 넣어주냐면은 이미지 캡션을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 바로 데이터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써주고 그 안에 이미지의 설명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도 실행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나오죠? 없으니까. 두 번째 이미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이미지 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 이미지 설명에 해당하는 캡션, 타이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라이트박스 min.js라는 걸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장 레퍼런스하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사용법은 단순하게 CSS와 JS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갤러리 위에 클래스 get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고, 바로 아래쪽에는 앵커와 이미지, 이건 패턴이에요. 앵커와 이미지, 앵커와 이미지, 앵커와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무조건. 그래서 앵커 태그의 링크에는 큰 이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태그는 썸네일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라고 하는 거, 변경을 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CSS를 고치거나, 두 번째는 JS 소스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해서 고치거나. 근데 그것조차 잘 모르겠다, 그러면 라이트박스 제작 사이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라이트박스 검색을 하면 돼요. 라이트박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네요. 라이트박스. 라이트박스는 화면을 채우고 나머지 웹페이지를 흐리게 하여 이미지와 비디오를 표시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jQuery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로켓이 나커가 작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든 사람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류작들, 파생작들이 생겼어. 더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가장 기본은 여기에서 나왔고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듯이 라이트박스2에 로켓이 나카라고 하는 아예 제작자가 있죠. 자, 이 사이트를 뿅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간단하게 라이트박스에 대한 example, 샘플이 나오고, 자, 여기에 to individual image라고 되어 있는 게 개별 이미지 라이트박스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만 로딩 되는 거야? 없죠? 그 다음에 for image set. 자, 이미지 갤러리 형태 세트로 보고자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요겁니다. 그래서 샘플 보고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 라고 하는 거는 Getting Started에 보면은 사용법이 간단하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개발 쪽, 요거는 개발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웹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DN 방식이 아니라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CSS와 JS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성을 이용해서 라이트박스와 그 다음에 타이틀과 알트 속성도 여기 지원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미지셋은 데이터 라이트박스 안에 이름을 갖게 하세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옵션 값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값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어떤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사용법은 나와요. lightbox.optio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메소드 방식이죠. 중괄호 안에 자, 옵션명과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과 기본값,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이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밑에 쭉 보면 목록들 나오죠.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얘를 만약에 쓰겄다 그러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우리 코드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놨어요. 여기다가 물론 얘를 뭐 제대로 쓰려면 뭘 써야 돼? 달러 펑션 해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하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로 바꿀까? 리사이저블 듀레이션 요거 말고 어디가 눈에 직접 보이는 거 요걸 해볼게요. 앨범 레이블. 자, 앨범 레이블은 기본값이 이미지, 현재 이미지 번호, 전체 이미지 개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값을 내용을 써주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용을 지우고 싶다 그럼 빈 칸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안 나오죠? 다음 이미지 안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값들을 이용해서 살짝은 변형이 가능해요. 필요한 것들. 이거 말고 뭐 다른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라이트박스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파생된 라이트박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구글에서 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많네. jQuery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소스 시리즈별 도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라이트박스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하거나 잘 만들어진 거는 사용법을 적어 놓은 페이지가 따로 존재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받아서 볼 때는 아마 GitHub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박스의 이제 파생, 펜시박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박스 계열입니다. 제가 원본을 봤으니까 이 원본을 통해서 따로 수정된, 개발된 다른 버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바디를 보게 되면 바디 쪽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보시면은요, div 클래스 갤러리라고 하는 거 되어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 보면 데이터 속성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속성 빠져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REL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REL. 자, 이 펜시박스는 REL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REL이라는 속성에 그룹핑을 해줘요. 이걸로. 그러니까 데이터 라이트박스라는 사용자 정의 속성 대신에, 그래서 G111 이렇게 쓴 거죠. 이거 이름은 그냥 맘대로 내가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공통 클래스 i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가서 jQuery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jQuery 이징에 뭐 마우스 휠 요것도 좀 주게 넣었는데, 펜시박스 보시면은 펜시박스도 CSS와 그 다음에 JS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사용하는 기본형 보겠습니다. 클래스 gel의 자손인 앵커 태그에 대해서 무엇을? 펜시박스를 실행하라예요. 펜시박스를 실행하라. 자, 이때 매개 변수는 지금 없는 상황.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뜨죠. 뜨는 게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돋보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뜨죠. 자, 지금 만약에 더 커질 수가 있으면, 더 확대가 가능하면 이렇게 돋보기가 떠요. 더 확대를 원본 사이즈로 볼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크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고요. 밑에 옵션형을 보자고. 자, 옵션형을 위해서 이쪽은 풀어줄게요. A.i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하고 달라요, 그죠? 선택자가 A.i박스. 이건 뭐야? 앵커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가 i박스인 애들만. 선택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 갤러리 클래스 안에서 앵커 태그나 앵커 태그 중에서 i박스나 동일한 아이들입니다. 자, 펜시박스를 실행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옵션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중괄호를 이용해서 해줍니다. 대부분의 플러그인이 옵션이 지원이 된다면 전부 다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해요. 그래서 속성과 값, 속성값, 속성값, 속성값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 트랜지션 인과 트랜지션 아웃, 이거는 뭐예요? 트랜지션 인은 얘를 눌렀을 때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지션 아웃은 나갈 때 최소화로 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엘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jQuery UI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징 효과예요. 그래서 위에 뭘 가져왔냐면, 자, 여기 jQuery 이징.min.js 가져왔죠? 여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 효과 32가지의 샘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이클릭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사이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true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기본값이 뭐 true, false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오버레이 컬러에 보면은 FFFF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주변 색상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각각의 옵션 값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여기 지정될 수 있는 값은 크게 세 가지. 숫자, 문자, 그리고 논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숫자는 그냥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묶어주지 않고 그냥 숫자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무조건 묶어줘야 돼요. 색상 값도 무조건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논리 값이 나온다면 어떻게 써줘라? true 아니면 false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버전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얘도 정확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보면 되겠죠. 펜시박스라는 페이지를. 자, 펜시박스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트 릴리즈에 버전은 1.3.4. 버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예전 버전. 지금은 2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그샘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페이드, 이렇게 페이드, 그 다음에 얘는 엘라스틱 삐용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틀 포지션에 바깥쪽에 타이틀, 그 다음에 안쪽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타이틀 방식도 넣을 수가 있고, 이미지 갤러리 방식 전체 이미지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이제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들을 통해서 샘플링을 보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자, 옵션 값들도 API에는 옵션을 보게 되면, 자, 사용 가능한 옵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키하고 값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패딩 값, 마진 값, 오퍼서티, 그 다음에 모달, 뭐 사이클릭, 스크롤링, 너비, 높이, 자동 크기 조절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라이트박스 계열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편할 거예요. 여러가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 뭔가 같지만 다를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